별 희한한 일도 다 보겠다 이런 말 이 경우에 딱 맞는 듯합니다. 바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을 겨냥을 해서 진흙탕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의 제보자로 전직 보좌진을 지목을 하면서 그들의 비행 증거라면서 단톡방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정권의 실세 중 실세라고 볼 수 있는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의 이 같은 행태, 아마 시청자분들도 처음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면서도 이번 논란이 면직된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시작됐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변호사인 전직 보좌 직원 2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또 부탁이 이제 와서는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으며 이들이 반성은커녕 피해자 행사를 하며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들 특혜 편입 의혹이나 또 쿠팡 측과의 5성급 호텔 오찬 논란, 그리고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비위 의혹들이 모두 옛 보좌 직원들의 악의적 제보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요, 문제의 전직 보좌진들이 여의도 맞돌이라는 제목의 어떤 비밀 대화방을 운영을 하면서 계엄 같은 민감한 사안은 물론이고요, 김 원내대표 본인의 가족들까지 저격을 해서 불가피하게 면제기 시켰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앙심을 품고서 지금 폭로전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원내대표는 이 전직 보좌관 6명이 비밀 대화방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몰래 촬영해 성희롱 한 것은 물론이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본인과 가족을 난도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변호사인 보좌진 2명을 포함해서 6명의 보좌 직원을 지난해 12월 9일 직권 면직했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이 비밀 대화방에 대해서 알고 난 지 닷새 만인데요. 또 김 원내대표는 이 전 보좌진들이 본인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비밀 대화방 사진 12장을 SNS에 공유를 하면서 보좌진들을 면직을 했던 게 개인적 불화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과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직권 면직이 불가피했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이 여권 일각에서까지 김 원내대표가 이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제보자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도 보좌진에게 책임을 돌렸던 김 원내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좌진들은 이제 선의에서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 그런 걸 갖다가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좌진들이 선의를 얘기하셨는데 왜 의원님께 그런 선의를?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저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저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직 보좌진들의 이 변호사,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런지요, 김 원내대표의 공격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태가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전직 보좌진들은 비밀 대화방 캡처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해당 대화는 김 원내대표의 아내가 막내 보좌 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취득한 거라는 게 전직 보좌진들의 주장인데요. 이들은 김 원내대표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밀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는 김 원내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는데요. 김 원내대표가 대화 일부를 발췌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전직 보좌진들은 대화 내용은 대부분 업무와 김 원내대표의 비리 및 권한 남용에 대한 것이며 일부 욕설이나 농담이 포함돼 있지만 불법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 구의원을 몰래 촬영해 성희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직 보좌진들은 이 김 원내대표가 집 앞에 2시간 이상 대기시켜 구의원의 일탈 행위를 목격한 게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김 원내대표가 이들을 직권 면직한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이 전직 보좌진 중 한 명은 이 조선일보에
비밀 대화방 때문에 직권 면직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김 원내대표의 아내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우려했는지 그만두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김 원내대표 측은 이런 전직 보좌진의 역공에 비밀 대화방은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며 이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맞섰는데요. 이 대화방에 언급된 이 김 원내대표의 측근 여성 구의원도 사생활을 도찰하고 술자리 안주 마냥 씹어댔다면서 한 전직 보좌진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요, 연일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김 원내대표 가족이 지역구에 있는 병원을 특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네, MBC의 보도입니다. 전공의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 전직 비서관이 서울 보라매병원 관계자에게 이 김 원내대표 아들의 신속한 진료를 요청했던 그런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보라매병원, 이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에 있는데요. 또 이 작년 11월은 의정 갈등으로 의사들이 대거 파업을 하면서 병원 진료받기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병원 관계자는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4월에는요. 의원님 사모님께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잘 부탁드린다라는 이 전 보좌진의 문자에 교수님께 부탁드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 병원 관계자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김 원내대표의 가족이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 특혜와 또 의전을 받은 정황이다라고 MBC는 보도를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특혜 진료 의혹 역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김 원내대표는 언론 입장문을 통해서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면서 또 그 사람들의 제보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보좌진들을 제보자로 재차 저격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MBC를 통해 김 원내대표 아들이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원 첩보 업무, 그것도 자신이 국정원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 업무를 김 원내대표 의원실에 문의해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인 아들의 직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 그것도 집권당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 사이의 이 같은 폭로전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지난 9월이었죠. 김 원내대표하고 당시 쿠팡의 박대준 대표의 이 5성급 호텔 오찬, 이게 이번 갈등의 기폭제가 됐을 거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전직 보좌진들을 제보자로 지목하며 특히 변호사인 보좌진 2명을 꼭 집어서 거론했기 때문인데요. 이들 변호사 보좌 직원들은 지난해 이 직권 면직된 뒤 함께 이 쿠팡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달 사직한 상태입니다. 중앙일보는 이 쿠팡 사직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의 외압을 의심하면서 이 양측의 골이 깊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변호사인 전 보좌 직원들은 이 김 원내대표가 이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이사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에 대한 이 해고를 청탁했으며 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 그 위력을 이용해 어디서도 발을 못 붙이게 끝까지 보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원내대표 측은 해고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원내대표의 개인 비위 논란을 넘어서 이렇게 전직 보좌관과의 갈등이 증폭이 되면서 당에 미칠 정치적으로 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김 원내대표 본인이 뭔가 거취를 표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며칠 후에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원내대표 자리는 선출직이고 또 실로 막중한 자리라면서 이 본인의 고심이 클 거다, 이렇게도 말을 해서 일각에서는 사퇴 표명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정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관련해 중앙일보는 김 원내대표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의 전언을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가 사과는 하면서도 과거 비위 논란 때와 달리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즉각 지시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요,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 사퇴하라, 특히 의원직부터 내놔라, 이런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요, 이 김 원내대표가 특혜 의혹과는 무관한 보좌진들의 과거 대화를 공개해서 본질을 흐리려고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궁지에 몰리니까 이 보좌진 대화방을 공개를 했다며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갑질, 특혜 의혹이라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원내대표 사퇴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직 사퇴도 고려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원내대표직 사퇴하시고 국회의원직 사퇴도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닌가. 굉장히 뻔뻔하게 그거 문제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 가지고는 성질 내고 진짜 뭐 원내대표 사퇴는 당연하고 뭐 의원직마저도 뭐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일인데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버티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집권당의 원내 사령탑입니다. 그런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전직 보좌 직원들, 최근에 김 원내대표를 둘러싸고서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이 나왔는데 그것의 제보자로 전직 보좌 직원들 자신이 면직시킨 그 보좌 직원들을 콕 집으면서 이들이 뭔가 자신한테 앙심을 품고서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상 이들은 단체 대황,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서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 정말 험한 말을 하는가 하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민주당 보좌진답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한 비행이 있다. 자기는 그걸 문제 삼아서 직권 면직을 시켰는데 지금 그것에 뭔가 불만을 품고서 여러 가지 제보를 하면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전에 직접 여당 원내대표가 발을 담그고 나섰습니다. 이런 사태는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과 전직 보좌직원, 저희가 이제 몇 급 보좌직원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제 직급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집권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전직 보좌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폭로전에 나서는 이 양상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망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조차도 뭔가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기에 민망하죠. 사실 이게 외부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김병기 의원실 원대실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그게 의원과 보좌진의 사이에서의 내용이잖아요.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뭔가 서로의 주장은 다르지만 보이는 현상 자체는 이게 의원이 보좌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성 업무를 시켰겠구나 라는 것들이 국민적인 판단일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지금 이 지른탕 싸움에서는 좀 내상이 좀 깊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은 김병기 의원이지 나간 보좌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법적 다툼은 둘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이런 대응 방식과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라고 점점 더 이 상황이 고조되게 되면 진실공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보좌진과 다툴 문제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남은 거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책임져서 어떻게 해명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좀 당내에서도 박지원 의원도 자숙해라 라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자숙자중하는 로키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정면 돌파를 해서 이게 얻을 게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당대표도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하니 아마 30일이 아마 원내 지도부의 회의 첫날일 거예요. 다음 주가요.
그때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그때는 아마 거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이게 김병기 의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민 시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일단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 하나는 그 보좌관들하고 폭로전 문제.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걸로는 보좌진들이 어떤 뭐 집안일까지 아니면 공항까지 또 뭐 그 휴가까지 전부 다 챙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아들, 국정원 아들 업무까지 다 챙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과연 이 사안 하나뿐일까? 다른 의원실에 이런 것은 없을까를 좀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김병기 의원 본인의 어떤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혜 의혹인데 보좌진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은 뭐 공항이나 호텔 같은 데 다 특혜로 받은 것이 되고 그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특히 관련 상임위원회 또 관련 지역구의 문제가 되니까 이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뜩이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너무 특권이 많다 해서 특권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음성적인 특혜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인가? 이게 김병기 의원이 이걸로 끝인가? 아니면 더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김병기 의원만 이런 것인가? 이 문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